많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못 만들어지는 상태인데요. 가임기 여성분들에서는 빈혈의 빈도가 높고요.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빈혈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빈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및 치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이라는 것은 병명이 아니고 빈혈이라는 것은 피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빈혈의 원인은 일단 피를 못 만들어내는 상태가 있겠고요. 피는 이제 골수에서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이제 골수의 세포들이 부족한 상태나 세포들이 잘 깨지는 암 환자분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원인인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 있어서와 같이 우리가 이제 재료인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를 못 만들어내는 이런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지럽지 않은데 왜 빈혈이 있다고 하십니까? 라는 환자분들도 꽤 있는데요. 빈혈의 가장 큰 증상은 피로입니다. 피로감이 있고, 빈혈이 이제 심해진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지러움증과 수미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의 가장 큰 증상은 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제 30% 정도의 이제 빈혈을 가지고 있다고는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40대 이후에 남자분에 있어서나 여자분에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검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 실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임기의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겠죠. 노인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빈혈의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노인의 빈혈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빈혈을 빨리 교정을 하는 것이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빈혈에 빨리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만큼 영양이 못 따라주면 철결핍성 빈혈의 빈도도 높습니다. 임신과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특히 이제 철분의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몸에. 따라서 이제 임산부들이 우리 철분을 복용하는 건 옛날부터 우리가 당연한 거였고요. 청소년기에서도 이제 철분의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혈이 없다 하더라도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겠고, 최근에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복용함에 따라서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신체 검진이라든지 검사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임기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라든지 어지러움, 숨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빈혈이 있다라고 발견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묵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오래되면 이제 심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빈혈이 있으면 상당히 다른 질환과 복합적으로 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치료는 이제 철분을 보충해 주는 경우이죠. 철 보충 방법은 크게 경구용과 주사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구용이 이제 우선시되고 있고요. 경구용으로 먹기 힘드신 분들, 위장 장애가 있다든지 변비나 설사가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철분을 제대로 보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고농도의 철분제가 부작용 없이 투여될 수 있는 제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흔한 빈혈이 우리가 한 90%가 철결핍성 빈혈이니까요. 철결핍성 빈혈을 봤을 때는
우리가 2개월 정도 철 보충을 하게 되면 빈혈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몸속에는 철분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를 끝낸다 그러면 다시 빈혈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몸에 있는 철분 저장고를 가득 채우는 시기까지 철분을 보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약으로서는 6에서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철분 주사로서는 한 번 주사로서 이거를 6개월 정도 약을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가장 본인에게 맞는지를 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투여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제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의 빈혈은 이제 암이 있겠고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뭐 루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철분은 충분하지만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까지 이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능성 철 결핍이라고 부르는데요. 암 환자 빈혈의 약 70% 환자가 이런 기능성 철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근 저희 논문과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로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지만 수혈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수혈에 의한 부작용도 있고 암 자체에 있는 부작용, 그 다음에 항암제에 의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혈보다는 우리가 기능성 철결핍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고농도의 철분제를 주어서 이러한 빈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경우에는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다른 원인이더라도 꼭 혈액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또한 철분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분이 이제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빈혈 환자들한테는 예전에는 뭐 이 소간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식이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제 한 달을 먹는 것들이 소 한 마리에 있는 철분의 양, 고기를 먹는 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고 치료제를 먼저 먹은 다음에 완전히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골고루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빈혈은 가족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이제 빈혈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혈액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약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서 충분한 양을 보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혈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저는 워낙에 빈혈 체질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교정이 되면 이제 또 약제를 끊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약제가 나와 있고 원인에 따라서 또 특히 이제 환자의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그동안의 이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빈혈이 오래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여러 장기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